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건योग 호스피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혜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다양한 직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첫 직종은 간호사였습니다. 혹시 지난주 영상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타고 가셔서 저희 지난주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인터뷰 시작하러 가볼까요? 고! 오늘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근무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학과 의사 박중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두 번째 주인공이세요. 예. 참여 이제 시작하시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떨려요, 사실. 예. 별로 뭐 촬영 장비고 뭐고 환경이 별거 없는데 열악하죠. 예. 그런데 더 떨리네요. 예. 촬영이 뭐라고. 아유, 예. 그래도 저는 교수님이 오늘 아주 잘 대답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예. 첫 질문은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게 되셨는지. 이유를 계기를 묻는 것이죠. 계기를. 예, 그래. 일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렇게 딱히 어떤 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호스피스는 주로 이제 말기 환자를 돌보는 건데 쭉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 봤더니 20년 전에 군 복무 대신 공중보건 의사로 이렇게 섬마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을 주민들을 방문 진료하면서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말기 암 환자가 한 분 계셨어요. 대개 그때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급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치료가 종결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면 고향이나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고향이 그 섬마을이어서 이제 도시에서 치료를 받다가 말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계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분이 계신지 몰랐는데 마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분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그때 영양제 놔드리고 진통제도 놔드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편안하게 임종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로 아마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깨닫고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인턴 레지던트 수련 받을 때 또 공교롭게 그 병원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더욱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이렇게 호스피스 쪽으로 진로를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께서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셨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이제 여러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사실 매 순간순간이 보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한다는 걸 넘어서서 마치 하나의 완성된 연극을 이렇게 무대 위에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호스피스 팀 안에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요법사 선생님, 그리고 자원봉사자까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그대로 가라앉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의 의미,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끔 모두가 함께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연극 한 편이 올려질 때 주인공인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태프과 또 작가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드는 것처럼 저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 하나가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는 어떤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매 순간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 예, 특히 한우분들이 극심한 우울증이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안정을 찾고 또 나름대로 마지막 삶의 부분을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걸 보면 삶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존엄한 죽음에 있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존엄한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삶의 아주 경이로운 위대함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마다 감동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이 지금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혹시 그 반대로 좀 힘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도 제가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이 하나의 연극을 올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서로 이렇게 협력이 잘 되지 않을 때. 협력이 되죠. 예. 그리고 그 연극의 어찌되었던 주인공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환자 본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네, 가족들이 마음을 열지 않거나 마지막까지 고통이나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힘든 임종을 맞이할 때는 저희가 가같이 노력했지만 그 성과나 보람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그게 사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하루, 일주일, 한 달 이상도 가면서 계속 저희의 마음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늘 보람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은 보람도 크게 부풀려서 그걸 아주 깊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다면은 엄청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정말요? 공감하고 계시죠? 정말? 네, 교수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다른 호스피스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인천성모병원의 호스피스 병원만의 장점이 있다면? 저희의 장점이요?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한편의 연극 같아요, 정말. 그런데 연극 스태프들이 참 손발이 잘 맞고 전문성이 있으면 주인공인 환자와 그 가족들이 정말 편안하게 삶의 마지막 연기를 혼신을 다해서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우리 간병 도우미, 그 요법사 선생님들, 자원봉사자까지 모두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커다란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또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경험해본 다른 기관보다 가장 이 인천성모병원이 가장 마음에 들고 그리고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시기 전에 교육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주로 이제 혈액종양내과, 그러니까 암 환자들을 많이 돌보는 내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희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공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과 선생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필수적으로는 이제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경험하고 또 교육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그게 없더라도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 인력 표준교육 과정인데요. 이 60시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1차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종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 외에도 이제 앞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이제 호스피스를 병동에서 근무하려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먼저 하시는 선배로서 조언이나 팁을 드리자면? 사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의학의 다른 영역과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뭐 다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한 사람의 독자적인 능력이나 전문성 가지고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들과의 협력을 중요시할 수 있는 마인드. 그리고 우리는 항상 환자의 임종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임종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날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다면 그 누구나 다 기꺼이 즐겁게 행복하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래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시간이 후딱 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빨리 가네요. 빨리 가죠. 예. 마지막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5글자로 표현하자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 어렵죠.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무엇인가 저 스스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역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파수꾼, 두 번째는 증인. 파수꾼이요? 예,
파수꾼. 파수꾼이란 건 뭐냐면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몸부림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구라는 세계에 던져진 한 존재로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과정을 겪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우울해서, 때로는 주변 환경의 많은 불안감 때문에, 가족들의 고통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그분이 혼자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고독한 싸움을 싸울 때 고통이나 우울감이나 불면이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시간이 침해받거나 훼손받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역할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네, 그렇죠. 증인은 뭐예요, 교수님? 두 번째 증인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하나의 연극 같습니다. 그 무대에 올려져서 그 무대의 마지막 결론을, 피나니를 장식하는 것은 환자분과 그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지 소품이자 스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모든 연극에는 관객이 필요합니다. 그 관객은 이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존재가 지구상에서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편인 폴 칼라니티가 폐암으로 의사지만 삶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관객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폴 칼라니티의 마지막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폴의 결단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폴은 평생 죽음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진실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결국 그는 그 일을 해냈다. 나는 그의 아내이자 목격자였다. 사실 저희들은 한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분들의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임종의 증인입니다. 멋지죠? 네, 교수님 오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모든 팀원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호스피스 완화 의료 팀 모두 환자분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많이 힘들고 때는 우울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체념하는 순간에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한우분들의 그 고귀한 임종을 통해서 우리 역시 삶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그분들처럼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나의 임종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연습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힘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교수님. 예.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주 영상은 어떤 선생님이 나오실지 저희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힌트를 드릴 테니 한번 추측해 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